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화량을 이제 조절하는 건데요. 요즘 이제 뭐 양적 완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얘하고 뭐가 틀린지. 얘하고 이제 다른 비전통적 방법이 양적 완화고, 원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의 은행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그냥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했어요. 양적 완화가 아닌, 양적 완화는 다음 시간에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대략은 아시니까 돈 찍어서 장기 채권 사는 거. 이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지급 준비율을 조절하면 되죠. 이걸 10으로 올려 그러면은 같은 돈 100억 가지고 1000억만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나빠서 돈을 풀고 싶어. 그러면 이걸 5로 낮추고 뭐 3으로 낮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의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올린다,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대출을 못하고 남기는 돈을 적게 하는데, 그게 왜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죠. 보셨죠? 그냥 그 1%, 2% 올리는 게 그게 역수니까 그거에 10배, 20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일 무식한 방법이고 효과 확실하죠. 뭐 지급 준비율 10%였는데 갑자기 야, 돈 너무 많이 풀리는 것 같아, 20%로 확 올려, 이러면 1000억 대출하던 거 500억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뭐 대출 회수하는 대로 추가 대출 못 하는 거지, 뭐 계속 한국은행에 갖다 놓아야지. 이해가 되시죠? 또 반대로 하면 풀릴 거고. 두 번째는 단기 금리 정책인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100% 완벽하진 않은데, 이것까지 같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요걸로 은행들 간하고 한국은행 사이에 이제 그 단기 하루짜리 금리를 정하는데, 어떤 은행은 돈이 지급준비금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서 모자랄 때도 있고요. 매일매일 하니까. 어떤 은행은 남아요. 그걸 뭐 정확하게도 5% 매일매일 지켜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 간에 이렇게 서로 꿔요, 매일. 그걸 콜이라 그래요, 하루짜리. 그때 금리를 적용하는데, 그걸 누가 정해주냐 하면 중앙은행이 정해줘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자기가 가질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면은 지금 시중 금리가 2%인데 중앙은행에도 맡겨도 한 2.5%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 안 하고 여기다 막 갖다 넣지. 또 시중 금리가 2%인데 중앙은행에 맡겨봐야 예전에 2% 주다가 나 이제 1%밖에 안 줄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출해야죠, 막. 그래서 이제 이자율 가지고 조절을 해요, 이렇게. 근데 효과는 얘가 제일 좋고, 얘는 이제 좀 서서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건 이름만 알아두세요. 뭐 상호보험을 은행이 상인들 거 할인해 받으면 은행 거를 또 중앙은행 가면 또 할인해 주는데, 그런 걸 뭐 재할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규모도 작고, 뭐 공개시장 조작은 단기 채권 시장에서 중앙은행도 채권을 사고 팔고 막 하면서 금리를 조작한다니까 좀 이상하네. 조절한다. 근데 하여튼 섞여 있는데, 이렇게 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겠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썼는데 잘 안 맥히는 사태가 이제 온 거죠. 이걸로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려는 요건데, 이게 미국인데, 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면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금 통화 승수가 12 정도였어요. 9 정도였어요. 8. 그러니까 미국은 내가 100이라는 통화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면은 한 800억 정도의, 예를 들면 800이라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건 실제예요, 이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론이에요.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니까 은행들이 아무도 대출을 안 해.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예전에 요 8, 9까지 대출해 준 게 지금 빨간색 3.5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대출면에서 안 도는 거죠. 은행들이 몸살이고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보니까 같이 요때 이제 반으로 5로 뚝 떨어진 현상이 나타나니까 중앙은행이 이렇게 본원 통화를 막 발행하면서 뭐 하는 게 이제 양적 완화예요. 왜? 돈을 자꾸 풀어야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대출을 안 받고 다들 대출 안 받으면요 경제가 안 돌고 소득이 안 늘어요. 그거 이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은 대출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누군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돈은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에서 돈이 없다라는 건 그럼 물물 교환을 하든가 돈이 안 늘어나면 소득이 안 느는 거잖아요. 근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려면 누군가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출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다가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위축돼 가지고 공장 문 닫고 일자리 잃고 경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경제가 커지는 만큼 이게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멈추면 아찔한 거죠. 그거 진짜 대공황인 거죠. 전번 주식 강의 때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이런 메커니즘을 잘 몰랐어요. 그때도 경제학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뭐 중앙은행도 만들어졌는데 지금처럼 몰랐어요. 그거 다 해보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치 뭐 20세기 초에도 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았냐? 그럼 몰랐어요. 그럼 지금은 다 아냐? 그럼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것 같아. 이제는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구석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은 대출이다. 물품 화폐와는 달리 이제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믿고 그 권력이 주는 증서.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그 뒷받침하는 거는 이제 정부는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고 우리는 정부한테 세금을 빚지고 있으니까 이 돈을 정부한테 받아서 갚아야 되죠. 돌아가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지금 소득 대비 총 세금으로 걷는 규모가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1인당 GDP가 3만 불이면 그 중에 3, 2, 6천 불은 정부로 가요. 세금으로. 제일 크죠. 정부가 가장 큰 경제 주체예요. 그 친구한테 우리는 20%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자가 되잖아요. 조세. 그럼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돈이 발행돼야 돼요. 돈이 발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대출을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돈을 아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두시는 분이 중간에 안 나오시기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또 누가 또 어려워서 그만두실게요 이러면 그만둘래요 이러면 제가 민망하니까 그냥 몰라도 안다고 하세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뭐 아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제가 봐서는 경제를 이렇게 좀 사회 현상하고 국가 권력하고 엮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내가 보기엔 진실이고 쉬운데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제가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걸 자꾸 과학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 습성이 있어요. 왜 경제적 지대라고 그러잖아요. 판사들이 판결문 막 한자로 요즘은 그렇게 못 쓰게 하지만 막 어렵게 쓰고 의사들이 그 처방전 막 영어로 막 어렵게 쓰고 이런 거 경제적 지대라고 그러죠. 경제학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자꾸 너 봐도 잘 모르지 내가 전문성 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니까 그냥 이대로 믿어. 근데 봐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는 게 많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보다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 관련된 좀 다른 그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나 인류학자들이 돈에 대해서 쓴 책을 한 서너 권 오늘도 또 좀 읽어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고 이게 수긍이 가요. 이게 다 사회적 현상이지 마치 동떨어진 뭐 경제 현상은 아닌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돈이 뭐다라는 거 이제 아실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돈은 뭐다? 예금 아니에요? 대출이에요. 돈은 대출로부터 나온다. 돈은 대출. 대출 받아 예금 통장 만들어 주잖아요. 만들어 보셨죠? 돈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셨죠? 돈 만드는 과정에 그게 돈 만든 거예요.